빅 이벤트가 상당한 날입니다. 이럴수록 이분을 찾고 싶은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바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시총 1, 2, 3위가 다 네, 네. 그러니까요. 실적을 발표하는 네. 빅데이죠. 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침 또 와주셔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되게 이례적으로 뭐 삼성전자 김 빼려고 어제 발표를 딱 했나 오후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막 뿜뿜 내비치고 있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네. 이제 원래 오늘 같이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제 기습적으로 아무튼 기습적으로 네네. 예고 없이 좀 먼저 하루 깜짝 놀랐어요. 발표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전통의 반도체 관련해서 왕좌의 자리는 삼성의 자리였는데 뭐 SK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뭐 어떤 때는 매출, 어떤 때는 영업이익 등등등 네. 해서 가끔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SK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랄까요? 미묘한 어떤 기싸움이랄까요? 네. 이제는 매출이든 뭐 영업이익이든 해서 확실하게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뭐랄까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공표한다 그럴까요? 공표하네. 예. 대관식을 좀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뭐 미묘한 신경전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신감이라고 해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속보가 그러니까 하루 당겨서 속보가 나오는 순간 예정돼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왕좌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네네. 공표하는 자리였다라고 보고요. 막상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만했다. 미리 발표해서 네. 소위 말하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매출 관련해서도 32조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19조를 넘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58%를 넘으면서 사실상 이제 TSMC를 넘으면서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치만 보면은 흠잡을 데 없고요. 그야말로 이제 뭐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좀 숨겨져 있었는데도 이제 더 이제 주목받는 것은 야, 뭐 이번에 우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건 이제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던 소식이 바로 나왔던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네. 뭐 일부 이제 배당도 2배로 늘리는 것들, 그것도 이제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조치인데요.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예상 외의 조치였거든요.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중대한 어떤 호재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면 그 일전에 ADR 관련한 상장을 통해서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뭐 공식 확인된 건 아닌데 검토 정도, 태핑 정도는 한 걸로 우리 시장이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시나리오가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찬성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비관론 아니면 좀 찬성론 이렇게 좀 있었는데 조금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법률 통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빼돌리려고 하는 예. 우회적으로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론이 하나 있었고요. 긍정론적인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저평가 지금보다 더 훨씬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마이크론을 봐라 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 시장에서 상장이 돼서 ADR이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ADR이 올라간 것만큼 바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네네. 이 격차만큼 또 올라가는 앵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주주 환원 대책이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비관론과 긍정론 둘 다 사실은 자사주 관련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긍정론이라 하더라도 그래 SK 하이닉스 너의 진심이 자사주 빼돌리기가 아니라고 치자.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의미 있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ADR은 이제 미국의 이제 예탁으로 담보를 맡기고 나머지 증서를 발행해서 그게 상장되는 네네네. 거거든요. 담보 물량이 작기 때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주 빼돌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가 올리기라면 추가적으로 담보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진심을 믿어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비관론이나 긍정론 전부 다 자사주를 주목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이 없었던 깜짝 자사주 전량 소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12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양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사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파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이면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장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주주들에게는 뭐 환호할 일입니다만 이제 SK가 이번에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네. 쉽게 말하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공법으로 투자자에게 환호받고 네. 또 이제 일한 어떤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보상을 하고 신뢰를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매출, 영업이익 같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회사와 시장에서도 존경받는 회사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회사 이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줬던 제가 볼 때는 오늘 실적 발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이 실적 발표는 SK 하이닉스의 화려한 대관식 보여줄 수 있는 네. 종합 쇼다 이렇게 좀 보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평론가님이신 게 ADR 상장 관련해서 자사주 이렇게 엮어서 이 얘기는 오늘 안 나왔었는데 네. 마침 또 해주셔서 그 이슈가 이제 소멸된 거죠. 완전히 소각하면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앞으로 전망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살짝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의 한 증권사가 140만 원 전망을 했고요. 어저께는 또 국내 증권사가 150만 원 전망까지 해왔습니다. SK증권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사실 눈에 가는 게 이제 타겟 프라이스죠. 목표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표가라는 것보다는 더 중점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추세예요. 추세 그리고 그 목표가를 올린 근거입니다. 네. 그리고 근거 내에서 숫자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근거가 숫자가 없는 뭐랄까요 희망사항이나 인상비평 같은 리포트들은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네네. 숫자가 나와 있고 근거가 명확하고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든 그 투자의 길라잡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리포트의 추세가 뭡니까? 영업이익 올해 상단 높은 그렇습니다. 최하 뭐 100조, 130조, 뭐 140조, 200조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을 전부 다 예상하고 있지 내려갈 가능성이나 업황이 꺾이거나 뭐 마켓 쉐어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예상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뭐예요? 지금이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삼각 동맹이 사실은 이제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지금 어떤 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HBM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제 HBM4로 넘어가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업계에서는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 같이 탄탄하고 기술 좋게 잘 만들어준 회사와 결속력이 끈끈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이닉스의 결속력이 커지고 공급에 관한 독점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다루기 어려운 상대가 생기는 거죠. 가격 결정력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삼각 동맹이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평적 삼각 동맹이 아니라 꼭지점 위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네. 그 밑에 다른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를 밑에 두고 사실상 관리 가능한 삼각 동맹을 원하는데 하이닉스의 힘이 써지면 세질수록 사실은 수평적 측면의 동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게- 갚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반가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공급자를 엔비디아가 원한다.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도 시키고 물량에 관해서도 엔비디아가 좀 더 우위에 확보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가 뭐냐면 그런 엔비디아의 속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차세대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3분의 2 이 정도를 하이닉스에 배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결속력보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성장세가 여전히 문제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근거 있는 상향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이제 결속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이 기술과 안정성에 일단 굴복했다라고 보는 네. 거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결속력이 그러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 그것 또한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매출처가 하나밖에 없고 단일화된다라는 것은 경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차세대 칩에도 역시 하이닉스가 단독 공급하고 있다. HBM을 단독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너네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건 우리가 많이 주는 거야. 네. 하지만 너희들 아니어도 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AI 관련한 빅마켓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라고 하는 매출처의 다각화까지도 이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3 관련해서도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체 칩을 생산할 만한 글로벌 큰 손들에게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삼각동맹은 꽃놀이패였고 나머지 매출처의 다각화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결론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AI 시대에서는 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걸림돌이 없으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그런 흐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실 텐데 듣기 좋은 그런 답을 들으신 게 아닌가.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HBM4 우리가 또 강자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 배당을 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 잠정치를 이미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추가로 미시적으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많다 적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HBM 관련해서 삼성이 그동안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HBM3에서의 삼성의 어떤 부진을 이제 4단위 이상에서 올라갈 때는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네. 관건이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양산 준비 태세를 갖췄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이 보여주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 그것은 일단 좋게 보고요. 다만 아까 SK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생산 라인으로만 본다면 사실상 물량 경쟁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좀 큰 캡하는 좀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성장성에 관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거의 0이었는데 이제 퀄 테스트 통과하고 적지 않은 물량 조금은 이제 부족한 물량이더라도 네. 마이크론과의 경쟁을 통해서 적어도 단단히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 가면서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양분한다라는 목표 정도만 달성해낸다면 반대로 이제 SK가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글로벌 AI 큰손들과의 거래가 역시 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순조롭게 가면서 엔비디아 라인까지도 과감하게 진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되 어쨌거나 이제 순차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캐펙스 증설에 관한 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반도체 시장을 볼 때 수십 년간 있어왔었던 어떤 사이클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하던 공식 같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업계에 경험이 많으신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네. 곧 꺾인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랬다라든지 고점이다. 아니면 원래는 또 소부장이 먼저 가는 사이클이에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증설이 예상되면 네. 장비 필요하니까. 장비가 먼저 네, 필요하고 네. 설비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소부장이 먼저 뜨고 뒤에 큰 형들이 이제 준비되면 단 이렇게 네, 나타나는 네, 이런 방식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사이클에 관한 선행 후행 어떤 패턴 그다음에 사이클의 고저에 관한 얘기들이 공식이 지금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때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전망을 했던 선배들이 좀 머쓱해지는 상황인데요. 그 공식이 지금 다 안 맞거든요. AI 시대를 맞이해서요. 그런데 이제 공식이 들어맞는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역시 반도체 큰 손들이 가면 큰 형들이 가면 소부장 같은 쪽으로 훈풍이 분다라는 예. 그 정도의 공식이 이제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장이 기대하는 그야말로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이제 삼성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오늘 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소부장 섹터들 사실 기다렸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 볼 부분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전 같으면요 삼성 뜨고 하이닉스 뜨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증설이 나갔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가 이게 분별 없이 사실은 먼저 가면서 같이 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요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코스닥이 뜨면서 소부장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설에 관한 확실한 모멘텀을 잡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아직은 기대감인데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뜨면서 ETF가 먼저 떴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관 자금이죠. 그 ETF가 뜨면서 ETF에 따라서 패시브로 올라간 그런 섹터 안에서
같이 올라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삼성이 증설을 일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부장을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선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설비 쪽인지 소재 쪽인지 검사하려고 했을 때의 어떤 그 검사 키트용인지 네. 아니면 하이닉스 향인지 삼성 향인지 이제는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증설 관련한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분별을 하셔야 될 때다. 그냥 다 섹터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네. 이제는 확실하게 먼저 올라가거나 매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옥석이라고 할 때 석은 아닙니다. 네. 다 옥인데 금옥이냐 뭐 청옥이냐를 조금 더 누가 더 분별 좋은 그렇죠. 네. 조금 분별해 보시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이제 코스닥 3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확실히 삼성자가 이제 캐펙스 확대한다고 하니까 그의 우군들을 가려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실력 발휘가 이제는 맞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또 괜찮아요. 22일 최고점 찍고 관세 이슈 때문에 꺾였지만 다시금 그리고 기아와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됐고요. 이제 현대차 내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는? 네. 일단은 매출 관련해서는 뭐 기아가 살짝 일단 힌트를 줬습니다만 양사 합쳐서 어쨌거나 뭐 기록적인 어떤 전고점을 뚫든지 최대치를 구하든지 해서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올해 사실은 가장 현대를 정말 지근지근하게 골치 아프게 했던 게 미국발 관세 여파였던 거예요. 그 매출을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관세는 쉽게 말하면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자가 부담한 관세가 쉽게 말하면 소비자 가격에 전이되면서 네. 결정적으로 보면은 마켓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하거든요. 더군다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도 마켓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대가 마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소비자가를 인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이 영업 손실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그런 양분되는 양상을 보일 텐데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매출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시장 경쟁력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영업이익 부분은 어쨌거나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나아졌지 나빠질 리가 없어요. 즉 겨울을 통과하고 위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열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면서 궁금하신 부분을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업종과 그런 대표적인 종목 흐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